월요목주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어제 이제 아주 중요한 물가 지표였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CPI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컨센이 1.1% 상승이었으니까 컨센보다 약간 높은 상태. 물론 JP모건 쪽이라든지 시티은행 쪽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어요. 어쨌든 뭐 그런데 1981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7.9%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면 8.5% 상승을 보였으니까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인 건 분명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5%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는 6.4% 상승을 했는데 일단 컨센에 조금 못 미치는, 컨센보다 조금 낮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게 증가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정도 기울기로 증가를 했다면 요번 달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1월 달에 그 모습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또 요번 달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달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달도 높게 나올 거고요. 한데 이제 상승률의 둔화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상승률의 둔화는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조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고차 가격 마이너스 3.8%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상승률 둔화에 일조를 좀 해준 모습이었고요. 작년부터 주범이었잖아요. 물가 상승의 주범이 중고차 가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격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세가 좀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승률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반면 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높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상승률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전혀 않습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8% 상승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두드러 잡기 위해서는 연준의 목표치가 2%대입니다. 이게 지금 8%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두드러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당연히 뭐 5월달 매파적 스탠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50bp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이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매파적으로 꼭 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연준의 목표는 물가 두드러 잡는 거야 라는 거 뭐 기존에 했던 얘기니까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후반에서 내년까지 이미 목표 다 잡아놓고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때그때 다 하는 측면을 만들겠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요. QT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
빨라야 2022년 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1월 3일 날 바로 연준 쪽에서 올해 안에 올해 6월 그러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죠. 5월에서 7월 사이쯤 해서 5월에서 7월 사이쯤 QT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연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람에 충격을 받았죠. 올 초에.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는 최근 지금 4월까지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는 5월 QT 시행하고 5월 QT 시행하고 플러스 50bp 최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요 흐름이 지금 기본 시장의 컨센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이자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월 달에 QT를 결정하고 6월부터 QT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 당시에 1월 초에 5월, 6월, 늦으면 7월, 대략적으로 6월 정도, 제가 그 당시에 한 6월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겉으로는 매파적인 얘기를 했지만 실제 행동의 스탠스는 원래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얘기가 결코 매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투심이 안 좋은 상태고 어차피 지금 50bp 인상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 어제 푸틴이 또 한마디를 했었잖아요. 전쟁 지금 평화협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 같아.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작전 이거 반드시 성공하겠어.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서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아마 차후에 다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차대조표 QT의 시행은요, 기준금리 인상을 2번이나 3번 정도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야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QT는 조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런 정도 얘기들이 있었었고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 민간인 대학살 증거가 있다.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경계감들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이제 오페크가 원유 수요 전망이 떨어짐과 동시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물량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중국의 상해 지역의 일부 봉쇄 해제 이런 정도의 얘기들로 인해서 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죠. 이제 이 영향도 사실 이 나스닥 쪽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쟁 격화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 인상, QT, 공격적인 어떤 연준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CPI 발표되고 나가지고 좀 돌려주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PI 어제 발표되자마자 미 선물은 급등을 했죠. 0.34% 왔다 갔다 하다가 발표 직후에 2%까지 올라갔잖아요. 2.2%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시작도 괜찮았었고요. 했는데 결국 장중 질질질질 흐르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측면은 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이 발언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만 하루 정도 지나서 냉정을 찾고 보면 조금 이거 지금 당장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스탠스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하반기 정도 넘어가면 물가가 조금씩이라도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연준의 지금 현재의 스탠스는 확실히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상황들을 조금씩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은 여기서 양봉 하나 띄우면서 반등을 모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또다시 요즘 또 백워데이션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구독방이나 VIP방에서도 제가 장전 브리핑에서 따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2670포인트, 안착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강도로 안착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67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 한 차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반등을 조금씩 만들어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있습니다만 매도량은 미미해서 큰 영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선물 매수도 사실은 큰 미미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조금씩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방향성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중립 전후에서 왔다 갔다 거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우호적인 방향이다.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 현재 이 섹터 전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유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에탄올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또 하나 탁 내줬죠. 그러고 나서 오늘 주정 관련주들, 그러니까 에탄올 관련 섹터들 강한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철강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철강 섹터들, 조선 섹터들, 자동차 이런 섹터들, 풍력 이런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수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탈원전 폐기와 함께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신재생 섹터들이 조금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신재생 sek터에서도 태양광 섹터 쪽을 조금 더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고, 풍력 쪽은 그대로 어느 정도 계속 투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줄여서 풍력 쪽에다 넣는 이런 정도 쪽의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오프닝 섹터들 그리고 금융 섹터들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삼성전자 매수 좀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리포트도 좀 나왔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카카오게임즈, 나노신소재, 테스나, 시젠,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매수세가 조금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심텍, 에코프로, LX세미콘, LNF, 펄어비스, 에코프로, 이렌텍,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차트상 얘기를 조금 해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2671로 올려주는 흐름, CPI 발표 이후에 올려주는 흐름을 기대한다. 얼마나 강하게 올려주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흐름으로 보면 강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을 윗꼬리를 조금 달아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많이 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고점을 더 올려서 2700 근처까지 지금 갖다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고점이 얼마큼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2600 한 80 밑으로는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82 정도 밑으로는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만약에 2700까지 간다고 한다면 한 2900에다 갖다 붙여놓는 정도, 그렇게라도 나와주면 아마 내일 이후 다시 이 2700 도전을 하면서 위로 갖다 붙여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거고,
최근에 여기까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2730포인트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좀 계단식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어제 흐름상에서 놓고 봤었을 때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악재로 지금 반영을 시켜서, 투심 전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악재로 반영시켰다기보다는 묻히는, 호재들이 좀 묻히는, 부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호재는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얘네들이 바로 시장에 표출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얘네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건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이 지금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시장의 투심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혼란스러웠던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시그널상에서는 조금씩 뭔가 축적을 시켜 나가고 있는 듯한 흐름들이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이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반짝하고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번 주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한 서너 차례만 더 보여주는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때까지의 이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을까. 조금은 좀 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희망의 빛을 조금 봤다. 물론 연속성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희망의 빛을 조금은 봤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오전 시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